안녕하세요, 식재입니다. 오늘은 월요일 10시 30분에 방영됐던 피해게임 리뷰해보겠습니다. 일단 피해게임은 진용진이 머니게임 이후로 방송사와 합작해 만든 작품인데요. MBC로 가면서 더 구성과 연출이 탄탄하고 안정감이 생겼다고 느껴졌습니다. 근데 좀 어이가 없던 건 아이전에 최애나라는 분이 진행 MC로 함께 앉아있긴 한데 이 프로그램이 좀 허술한 게 MC들이 자기소개를 안하고 그냥 시작을 해버립니다. 이 부분이 참신하면서도 이상했던 게 저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이분의 이름을 몰랐습니다. 왜냐면 리액션만 하고 멘트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자막마저 없었기 때문이죠. 너무 병풍 수준으로 편집을 해서 굳이 5명이나 앉혀놓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. 일단 박지민 아나운서, 여자 참가자들 중에서는 제일 강단 있고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다만 더지니어스에서 조유영 아나운서가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고 아나운서 생활의 내리막을 스트레이트로 걸었던 걸 생각하면 얻는 것만큼 버려야 할 게 많은 프로그램인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됐습니다. 다음은 송서현, 대학원생인데 뭔가 이미지는 참한데 여우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좀 떨어지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더지니어스 경력자 최현승이 나왔네요. 오자마자 견제 상대로 지목받지만 그나마 1화에서 가장 룰을 잘 이해하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최현승이 남녀 비율을 추리하고 방 구조들을 보는데 박지민이 엄청난 추리를 한다고 말합니다. 저는 박지민이 좀 가볍게 나왔나?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런 서바이벌 게임들에 대해 배경 지식이 많이 없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. 퀸 아사비는 담배를 태우기 때문에 담배를 태우는 남자들이랑 접점으로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 같은 위치입니다. 덱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은 편이긴 한데 좀 신중하게 플레이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박재일은 좀 주관이 강한 느낌과 성향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플레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박재일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판이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. 이나영은 사실 탈락하기 가장 좋은 페이스와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서바이벌 게임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표정과 생각을 숨기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죠. 사실 호감작을 많이 해야 하는 서바이벌 특성상 가장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. 이태규는 인상이 약간 호감상이라 좋습니다. 정근우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플레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이 좀 큰 편입니다. 이건 후에 가서 얘기할게요. 허준영은 생각보다 약삭 빠르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나이를 속이는 모습에서 이거 감당할 수 있으려나 싶더라고요. 장동민은 이게 독이 될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 1화에서 나이 많은 연장자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걸 보면 자신의 나이를 4살 높여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 하는 행동들이 충분히 이해됩니다. 자, 한 명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정근우가 하는 행동은 누군가를 어떻게 판단해 떨어뜨리기엔 애매하니 모두 동률 투표를 해서 한번 살아남아 보자.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생각하자는 마인드입니다. 저랑은 굉장히 안 맞는데요. 물론 처음에 배신을 때리는 리스크를 가져갈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서바이벌 게임에서 평화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. 저는 최현승의 의견에 많이 동의합니다. 동률 나오면 어차피 또 재투표할 게 뻔한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자는 논리가 너무 개인적으로 얼탱이가 없었습니다. 만약 저라면 정근우를 제일 먼저 쳐냈을 것 같습니다. 덱스도 최현승과 와사비 쪽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여론 때문에 크게 내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네요. 그리고 거수를 들어 1번을 선택할지 2번 안을 선택할지를 하는데 최현승과 와사비만 손을 안 들었습니다.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이대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중 2명이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 순간이었죠. 허준영은 제일 뭔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던 사람을 뽑았다며 이나영을 간접적으로 돌려 표현합니다. 그리고 다른 참가자로 하여금 이나영을 뽑으면 나는 탈락되지 않는다는 걸 전달한 거죠. 즉 자신의 투표자가 누군지 밝혀버리는 큰 리스크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. 다만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 논리가 동일하게 통해버리게 되면서 이나영이 잘못 쌓아놨던 첫인상의 결과가 탈락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. 이나영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자신이 왜 탈락했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그리고 퀸 와사비가 정근우의 연봉을 뽑음으로 불공정 시스템의 상위권에 위치하게 됩니다. 최현승과 이태균, 허준영은 여자방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두 번째 방을 픽하는데 사실 이 방 배정이 거의 시작이 반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봅니다. 이대로 거의 팀이 짜여진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. 그리고 더지니어스 출신답게 허준영과 함께 집 구조를 더 낱낱이 탐색하고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서 발견하기 시작하는데요. 이건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챙겨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플레이이긴 했습니다. 박지민은 생각보다 강단이 있는 여자였습니다. 남자에게 의지를 하기보다 여자방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왜 말을 안 듣지? 라고 생각했지만서도 박지민이 여자 중에서 뭔가 괄목할 만한 플레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탈락자 이나영이 지하층에서 기생충 게임을 혼자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게임의 재미가 배로 올라갔습니다.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이나영이 과연 상층으로 복귀했을 때 기존에 있던 참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되고 분명 이나영이 위로 올라갔을 시 키가 되는 인물일 텐데 어떻게 이나영을 포섭하게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아마 이나영을 저격했던 허준영이 가장 위험해지겠죠. 피자 박스를 접으면서 자신의 식량을 주문하고 살아간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. 방이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그 리얼함이 배로 다가오고
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한편 밤에 6인이 모여 밤새 3명을 제외하고 작전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한 명 살아남는 게임인데 투표 때문에 6인이 뭉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직 주어진 게 많이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. 기껏해야 연봉이나 직장을 더 공개하는 정도? 그리고 최현승이 발견한 종이를 통해 이와의 파격적인 전개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월요일 밤이 재미질 것 같습니다. 이상 피해게임 1화 리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